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다들 기말고사는 잘 마무리 지었나요? 이제 확률과 통계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경우의 수랑 관련된 공부는 다 하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번째 강의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 순열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원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겹치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 두 가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는 순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원순열의 경우에는 굳이 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겹치는 경우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 나열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직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순열하고 원순열의 차이점부터 먼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할 때 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똑같은 거를 원탁에다가 나열을 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쭉 원탁에 둘러가지고 나열을 했을 때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6명의 다른 사람을 직순열로 나열할 때랑 원순열로 나열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직순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 B, C, D, E, F가 들어가는 경우가 전부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6명을 원탁 위에다 나열했을 때 내가 시작을 여기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이 원탁은 회전을 해도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리에 A가 들어가서 B, C, D, E, F를 나열을 해도 이런 모양이 되면은 내가 이 6명을 여기서부터 A, B, C, D, E, F를 해도 회전을 했을 때 결국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탁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를 나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를 나열해도 모양은 똑같을 거고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여기 어디에서 시작을 해도 A, B, C, D, E, F라는 나열만 똑같으면은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6명을 전부 다 나열한다고 하면은 이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안에는 내가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6명을 원탁에다가 쭉 둘러줄 것인가 결국 ገብ치는 경우 6가지를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6분의 1 하고 겹치는 경우를 곱하기의 형태로 전체 6팩토리얼에다가 곱해줄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선생님이 A, B, C, D, E, F 하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 요 6팩토리얼 안에는 요 6개의 순서가 바뀌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직순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경우에는 F에서부터 시작해서 F, A, B, C, D, E를 나열하는 경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6명을 A, C, E, B, D, F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아마 여기에 있을 거고 요 안에는 그 나열이 6가지 회전 가능한 다른 경우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개수에 대해서 내가 직순열로 나열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원탁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얘네들을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고려를 해주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왼쪽에다가도 정리를 해놨는데 n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에 내가 원탁에다가 이 n개를 전부 다 나열한다고 하면은 일단 n개를 전부 다 직순열로 나열한 다음에 원탁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한 자리씩 회전이 가능한 n가지 같아지는 경우를 항상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n이 한번 약분이 되고 n-1 팩토리얼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회전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한 자리를
고정을 시켜놓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앉혀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직순열로 나열하는 방식으로도 n-1 팩토리얼을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도 아니고 해서 혹시나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원탁에다 나열을 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n가지고 그 n가지만 나눠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원순열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탁에다가 n개 전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n개 중에서 r개만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열을 이용을 해서 npr로 일단 원탁에다가 전부 다 나열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8명이 있고 그 중에 6명을 나열한다고 하면은 8p6 해가지고 일단 원탁에다 6명을 나열을 하게 되면, 자, 요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전체 n개가 아니라 원탁에 들어간 r명의 사람만 자리가 6명하고 쭉 바뀔 거기 때문에 r분의 1만큼 내가 나열한 사람 전체 숫자만큼만 원순열에서 고려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꼭 원탁이 아니더라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테이블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정M각형 탁자에다가 나열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직사각형 탁자에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만약에 내가 정사각형 테이블에다가 8명의 사람을 앉히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에 2사람씩 앉을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내가 전체 8명을 나열했을 때 회전 가능한 경우가 요 사각형의 변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4가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A에서부터 A, B, C, D, E, F, G, H 하고 나열했으면 여기서부터 A하고 8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양이 될 테지만 여기에서부터 내가 A, B, C, D, E, F, G, H 하게 되면은 결국 회전을 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4가지 겹치는 경우를 우리가 정사각형 테이블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정삼각형이라던가 정오각형의 각 변에 같은 숫자의 사람이 앉아있을 때에는 그 변의 개수만큼 회전 가능한 겹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될 텐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거예요.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직사각형에다가 10명의 사람을 앉힐 때 긴 변에다가는 3명, 짧은 변에다가는 2명의 사람을 앉힌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모든 변의 개수만큼 회전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3사람, 여기는 2사람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A하고 나열하는 경우랑 여기에서부터 A를 나열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직사각형 테이블을 180도만큼 회전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하고 나열을 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나열하는 경우랑 겹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80도 회전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항상 2가지 겹치는 경우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명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10명을 일단 나열을 해놓고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2분의 1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야 되는 경우에 평면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원이라던가 아니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에는 항상 회전 가능한 경우,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서 전체 직순열에다가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전만 가능하고 좌우 반전은 안 된다는 점인데, 이 좌우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탁에다가 A, B, C, D, E, F 하고 나열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A, B, C, D, E, F 하고 나열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같은 경우가 되려면 여기 있는 원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우리가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순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의 같아지는 경우만 고려한다, 좌우 반전은 불가능하다 라는 점을 고려를 해줘야 될 거고, 자,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등변 삼각형 탁자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일 겁니다.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 테이블에다 나열하는 경우도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만약에 내가
8명의 사람을 이등변 삼각형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앉힌다고 하면은 8명을 나열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전 가능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우 반전은 원순열에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전 가능한 경우가 없이 그냥 8명을 그대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 관점에서 선생님이 최근에 문제집에서 본 테이블 중에 하나가 부채꼴 테이블이었어요. 자, 내가 부채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7명의 사람을 앉힌다고 해도 자, 얘는 좌우 대칭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좌우 대칭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7명만 나열하고 겹치는 경우는 없다 하고 그냥 직순열로 끝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해서 원순열은 꼭 회전 가능한 경우에만 고려를 하는구나 라는 점을 꼭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조심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순열을 고려를 할 때에는 항상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몇 가지가 되건 간에 제일 처음에 나열하는 딱 한 번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순열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건들이 제일 처음에 뭔가를 원탁에다가 먼저 나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3명이 남학생이고 3명이 여학생일 때 여학생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나열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내가 나열하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원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처음 나열하는 경우에만 원순열을 고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A랑 C랑 E라는 학생이 여학생이어서 내가 요 3명을 나열할 때 원순열을 이미 한번 고려를 했으면 이미 여학생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남학생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여학생이 이미 앉아버렸기 때문에 BDF, BDF, BDF는 전혀 다른 경우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혹은 문제에 선생님이 먼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라고 하면은 요 선생님이 한 명 앉은 순간 나머지 5명의 학생은 이제 BCDEF, BCDEF 전혀 다른 경우가 돼버리겠죠. 누군가가 원탁이나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항상 원순열을 고려하지 않고 직순열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조심을 하면 아마 원순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거는 문제를 원탁에다가 한정 짓지 말고 회전 가능한 경우에 꼭 회전만 고려를 하고 좌우 반전은 빼고 우리가 제일 처음 나열하는 첫 번째 경우에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가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는 개념적으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내가 나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똑같은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나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것들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같은 문자를 포함한 나열해가지고 선생님이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얘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번, 2번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6개의 문자 중에서 A가 3번 똑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안에 요 AAA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전부 다 고려가 되겠죠. 이 6개의 문자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6팩토리얼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6팩토리얼 안에는 요 A 3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도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도 이 안에는 A, A, A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나열하는 전체 경우에서 A끼리 자리가 바뀌는 3팩토리얼만큼 이번에는 A가 자리가 바뀌는 전체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라 3팩토리얼 분의 1하고 3팩토리얼 만큼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P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P개의 자리가 바뀌는, 다시 말하면 P개를 다시 나열하는 이 경우만큼을 전체 나열하는 경우에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자 안에 같은 문자가 2종류가 있을 때에도 요
각각에 대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고려를 해주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문자가 8개가 있으니까 일단 8개를 전부 다 나열을 하고 나면 A가 자리가 바뀌는 2팩토리얼만큼도 나눠주고 B끼리 자리가 바뀌는 3팩토리얼만큼이 이 8팩토리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A를 나열하고 B를 나열하는 각각의 경우만큼 똑같은 배열은 이제 우리가 직순열에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기본적으로 직순열 전체를 그냥 전부 다 나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같아지는 겹치는 경우를 고려를 해서 추가로 나누기만 해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실제 같은 문자를 포함한 나열 말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두 가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이미 정해진 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우리가 굳이 나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나열을 했으면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것들을 자리를 바꾸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항상 나누기 계산을 마치 같은 문자인 것처럼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봤는데 A, B, C, D, E, F라는 6개의 문자가 있을 때 내가 A랑 C랑 E는 순서를 바꾸지 않고 A가 항상 왼쪽에 C가 가운데 E가 오른쪽에 나열이 되게끔 전체를 나열했으면 좋겠다. 자, 요거는 이웃하는 거랑은 다른 경우예요. 자, A, C, E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도 A는 왼쪽, C는 가운데, E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A, B, D, F에 C, E를 해도 A가 제일 먼저, C가 그 다음에, E가 나중이기 때문에 문제를 원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6개를 일단 전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요 A, C, E가 자리가 바뀌는 뭐 E, C, A라던가 C, E, A 같이 A, C, E가 자리가 바뀌는 3팩토리얼만큼을 나중에 나누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자, 결국 A, C, E는 자리가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3개의 문자를 전부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XXX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6개를 나열한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XXX인 채로 나열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제일 왼쪽에는 A,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E를 마지막에 집어넣는 식으로 우리가 나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수 만들기라던가 순서를 굳이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걔네들의 순서를 빼고 우리가 나열을 한다라는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최단 경로수 문제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밑에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원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자주 보게 될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도형에다가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 도형은 아무 도형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하에서도 분명히 도형에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을 건데 이 도형은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원이라던가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에다가 색칠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전 가능한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면상의 회전 가능한 겹치는 경우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입체 도형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입체 도형은 그냥 평면 회전뿐만 아니라 이 입체 공간상에서 우리가 회전 가능한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공간상에서 회전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결국 내가 입체 도형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처음 칠하게 되는 면, 요거를 정했으면은 처음 칠한 면하고 똑같은 모양인 합동인 면의 개수를 찾아다가
고려를 해서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정육면체에다가 색칠을 한다고 하면은 정육면체의 6개의 면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6분의 1만큼을 일단 입체 도형의 회전의 관점에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칠한 면을 바닥에다가 딱 놨을 때 옆면에다가 칠하는 경우는 다시 평면 회전 원순열을 고려를 해서 나눠준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결국 내가 평면 도형에다 색칠을 하든 입체 도형에다 색칠을 하든 원순열을 고려를 할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직순열로 전부 다 나열을 해놓고 그 도형 안에 대칭성이 어떻게, 평면상의 대칭성 그리고 공간상의 대칭성이 어떻게 되는가,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고려를 해서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자, 요거랑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도 잘 정리를 해놨고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도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야기했던 최단 경로의 수를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 번쯤은 봤을 건데,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장 짧은 경로로 B까지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푸냐? 결국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장 짧은 길로 가게 되면, 어느 경로를 택하든 내가 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4번 그리고 위쪽으로 3번만큼을 움직여야 될 거예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내가 위로 먼저 가고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먼저 가고 위로 가든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로를 바꿔도 어떻게든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는 오른쪽 4번에 위쪽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요 안에서 화살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7개의 화살표, 똑같은 오른쪽 화살표 4개에 똑같은 위쪽 화살표 3개, 전체 7개를 나열해서 가는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같은 문자 4개, 3개를 포함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오른쪽 화살표 4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 위쪽 화살표 3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 7개의 화살표를 같은 거 4개, 3개를 고려해서 나열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하면 최단 경로의 수를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최단 경로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는 것보다 그냥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쁘게 직사각형 모양의 경로를 따질 때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엄청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중간에 길이 뚫린다던가 호수가 들어가 있는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고려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도 같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을 여기 있는 모든 점들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점들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차근차근히 나눠서 경우의 수들을 쭉 더해주는 방식으로도 최단 경로의 수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 위쪽 방향이면은 결국 A를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7개의 점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쭉 오른쪽 쭉 위쪽 한 가지 경우의 수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요 점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 요 점은 밑에서 올라와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도 되기 때문에 그 전 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에서 2가지가 됐으면 그 옆에 있는 점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 2가지랑 한 가지를 더해서 3가지, 같은 방식으로 4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방향을 고려를 해서,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고려를 해서 쭉 더해주는 방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점은 3가지, 3가지에서 6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가 20가지, 여기까지가 15가지에서 총 35가지.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도 아마 똑같이 3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해서 이 합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은 가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일일이 나눠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중간에 길이 뚫린다던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최단 경로 문제에서 쓸 수 있는가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최단 경로 수는 가능하면 합의 법칙을 가지고 고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좀 더 복잡한 최단 경로수 문제는 쌤이 이번 주 토요 꿀팁 강의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면 좋을 거고, 일단은 요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최단 경로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 관련이 있는 유형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겹치는 경우, 나열을 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순열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경우가 회전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나중에 나눠주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